지오메트릭 스탬프 브러쉬를 사용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요. 꿀팁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스탬프 브러쉬는 이렇게 캔버스의 모양이 바르게 정렬되어 있을 때 찍어주셔야 스탬프도 바르게 찍힙니다. 만약 내가 캔버스를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브러쉬를 찍어주게 된다면 다른 모양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틀어진 모양의 스탬프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르게 정렬된 상태인지 확인한 후에 스탬프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탬프는 바로 옆에 브러쉬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크기로 설정해서 찍기보다는 기본값으로 브러쉬를 찍어주신 다음에 변형 툴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크기로 늘렸다 줄였다 아니면 수평 뒤집기를 통해 좌우 방향으로 틀어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브러쉬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도록 미리 보기 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큰 사이즈의 브러쉬 같은 경우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모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운데요. 그럴 땐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모양의 브러쉬를 눌러줍니다. 그럼 브러쉬 스튜디오 창 안으로 들어가지는데요. 그리기 패드 창에 찍어보셔도 되고 그래도 보이지 않는다면 왼쪽 모양 탭에 들어가시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보세요. 찍어낸 모양을 캔버스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스냅에 들어가 스냅을 활성화시킨 후에 이동시켜줍니다. 가로, 세로 움직여 가운데 노란색 선이 십자가가 모두 생겼다면 손을 떼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였습니다. 채색하는 방법은 이렇게 내가 채색하고자 하는 선이 있는 레이어를 눌러 레퍼런스를 적용해줍니다. 해당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에서도 참고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퍼런스가 적용된 레이어는 밑에 레퍼런스라고 표시가 됩니다.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채색용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주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 라인, 채색이라고 이름을 변경해줄게요. 채색은 팔레트를 매번 눌러 쓰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조금 더 편하게 쓰기 위해 위쪽 핸들을 끌어다가 옆에 놓을 거예요. 원하는 색상을 눌러주고 이렇게 컬러 드랍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단의 색상을 끌어와 주세요. 계속 채우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다른 색상을 눌러 콕 남은 옆면까지 콕콕 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채색이 완료되었다면 상단 체크를 눌러 채우기 계속을 끝내줍니다. 팔레트의 경우 사용이 끝나면 X를 눌러 종료하시고 다시 팔레트 창으로 돌아가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레이어를 볼까요? 레퍼런스는 항상 채색이 완료되면 체크 표시를 꺼주셔야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완성된 그림은 이제 더 이상 변경할 게 없다 하시면 합쳐주시고 레이어 생성 개수가 여유있고 수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시는 경우 두 레이어를 묶어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룹 이름을 틀 또는 룸이라고 바꿔놓겠습니다. 다시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세요. 팔레트에서 선 색상을 선택해주시고 내가 꾸미고 싶은 스탬프 브러쉬를 골라 캔버스에 찍어주세요. 앞에서 배웠던 수평 뒤집기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 가능하고 크기 균등 상태에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조절해 배치해주세요.
다시 레이어 이름을 라인과 채색으로 바꿔주시고 채색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해 레퍼런스로 잡아줍니다. 채색 레이어를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색으로 컬러 드랍 해주세요. 컬러 채우기 계속을 눌러줍니다. 채색이 끝났다면 레퍼런스를 꺼줍니다. 라인과 채색을 묶어 그룹을 만들어 테이블이라고 해줄게요. 완성된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묶어서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레이어를 추가로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브러쉬로 하나 더 해볼게요. 저는 이 의자를 사용해 볼게요. 브러쉬를 찍어주고 우선은 이렇게 배치해서 놓을게요. 채색용 레이어를 추가하고 라인, 채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라인 레이어를 레퍼런스로 잡아줍니다. 이제 레이어가 늘어날수록 여러가지가 많아져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내가 보고자 하는 레이어 옆 체크 표시를 꼭 눌러주면 해당 레이어만 보여줍니다. 아래 채색 레이어도 체크 켜주세요. 채색 레이어를 선택해 채색해줍니다. 가끔 이렇게 컬러 드랍했을 때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펜은 캔버스 아무 곳에 올려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긁어줍니다. 그럼 위쪽에 게이지가 보이고 인계값이라고 있습니다. 색상 채우기의 값을 나타내주는데 상황에 맞게 조절해 맞춰줍니다. 반대로 캔버스 가득 채워진 경우 인계값을 낮춰주세요. 인계값으로 조절해 색을 채우기도 작은 영역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기본선으로 직접 채색해주세요. 그런데 스탬프 브러쉬를 사용하다 보면 너무 많은 브러쉬를 사용해 라인 브러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즐겨찾기로 브러쉬를 등록해 주시면 좋은데요. 브러쉬, 최근 사용에 들어가시면 최근에 사용된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 위쪽에 별표를 보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글씨형과 기본선을 자주 써 즐겨찾기에 두었는데요. 즐겨찾기를 만들고 싶은 브러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긁어주세요. 그럼 핀 고정이라고 있습니다. 핀 고정을 눌러주세요. 핀 고정을 하게 되시면 내가 어떤 브러쉬를 사용하던 핀 고정 브러쉬는 항상 상위에 나타나 브러쉬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저는 정말 잘 쓰는 기능이라 추천드려요. 의자 채색이 끝났으니 이제 다시 레이어로 가볼게요. 다시 의자 옆 체크박스를 꼭 누르면 전체가 다 보여집니다. 보시면 지금 레이어의 순서가 룸, 테이블, 의자 순서로 의자가 가장 상위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테이블 아래에 있어야 하는 의자가 테이블 위에 오게 되죠. 테이블 레이어를 의자 위로 놓아주시게 되시면 내가 의자를 어떻게 위치를 변경하던 테이블보다 아래 보이게 됩니다. 쉽게 위치를 조정해도 되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작고 소소한 기능과 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아이소메트릭 그림을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